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서울 올림픽 파크텔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 54분입니다. 자, 이곳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출발해서 올림픽 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을 지나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제가 미국의 PCT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 Pacific Crest Trail, 이니셜을 합성해서 PCT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서부 지역 태평양 연안에 있는 로키 산맥을 타고 미국 남부 쪽과 멕시코의 국경 그곳에서 출발해서 미국 북부와 캐나다의 국경까지 산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대륙 서부 지역에 있는 로키 산맥을 타고 산행을 하는 트레킹이죠. 트레킹을 하는 건데요. 그 로키 산맥의 남쪽 지역인 미국의 남부와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의 북부와 캐나다 국경 근처까지 이동을 하는 산행 코스입니다.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게 태평양 연안의 서부의 미국의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부터 대서양 연안인 미국의 제1의 도시인 뉴욕까지 거리가 대략 한 4,500km 정도 됩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그 거리는 대략 한 4,500km, 서울 부산의 거리가 약 400km니까 그것의 11배 정도가 됩니다. 11배.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의 미국의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로부터 대서양 연안인 미국 동부의 제1의 도시 뉴욕까지 대략 4,500km, 서울 부산 거리의 약 11배 정도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북동부의 미국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에서 영국의 항구까지 플리머스 항구까지 대략 한 4,800km 정도 됩니다. 자, 그걸 참고해 보시면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로키 산맥인데요. 로키 산맥의 남단인 미국 남부와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출발해서 로키 산맥의 북단인 미국 북부와 캐나다의 국경 근처까지 이동을 하는 산행 코스, 트레킹 코스인데요. 그게 마일로, 미국은 미터법보다 마일을 사용하는데요. 무려 2,650마일입니다. 자, 2,650마일. 자, 그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1마일에 1.6km, 1마일은 1.6km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그 길이가 2,650마일인데요. 거기에다 1.6을 곱하게 되면 결국 4,240km입니다. 4,240km. 그 거리를 약 90일 동안 산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4,240km를 90일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매일 평균적으로 47km씩 이동하는 겁니다. 매일 평균적으로 47km씩 이동을 해가지고 평지가 아닙니다. 산길입니다. 산길을 매일 평균적으로 47km씩 이동하는데 90일 동안 하게 되면
2650마일, 미터로는 4240km니까 마라톤 풀코스가 42.19km지 않습니까? 자, 마라톤 풀코스 42.19km는 마일로는 대략 26.4마일이고 리로는 100오리길입니다. 100오리길. 자, 그 마라톤 풀코스 42.19km니까 반올림하면 대략 42.2km인데요. 그 거리에 약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 즉 2650마일이니까 4240km니까 결국은 마라톤 풀코스 거리에 100배 정도 되는 4240km를 90일 동안 산행을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제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 제목 와일드하다, 거칠다, 뭐 야생적이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와일드라는 제목의 영화를 어제 넷플릭스 채널에서 봤었는데요. 과거에 제가 수년 전에 와일드라는 제목의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영화로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년 전에는 와일드라는 제목의 책을 봤었고 어젯밤에는 영화로도 봤었는데요.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밝은 데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중심에 평화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때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중심에 평화의 문이 야간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의 문 광장은 한 바퀴에 약 800m 정도 되니까 12바퀴 반을 돌면 10km입니다. 이곳에서도 제가 가끔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CT 코스가 영어로는 이제 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인데요. 자, 그 명칭은 퍼시픽이 태평양이지 않습니까? 태평양. 자, 태평양 미국 서부의 태평양 연안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 자, 그래서 로키 산맥. 자, 신호 건넜습니다. 자, 로키 산맥인데요. 그래서 그 로키 산맥이 태평양 연안과 평행선을 그리면서 남에서 북으로, 남북으로 뻗어 있는 게 로키 산맥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이라는 명칭 퍼시픽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스트는 무슨 뜻이냐? 산 등성이, 뭐 산마루 그런 의미. 쉽게 말씀드리면 산 능선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크레스트. 그 다음에 트레일은 이제 등산, 산행이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이니셜을 합성해서 PCT라고 합니다. 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이니셜 합성해서 PCT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거리가 2650마일, 킬로로는 4240km니까 마라톤 풀코스의 약 100배 정도 되는 그 거리를 90일 정도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 와일드를 제가 어제 봐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 와일드 영화의 내용, 줄거리는 어떤 여성이 어머니를 이제 잃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고요. 또 그 여성이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 PCT 90일을 목표로 혼자서, 여성 혼자서 단독 산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수년 전에 책으로 봤던 제목 와일드, 또 어젯밤에는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봤었던 내용인데요. 자, 그 산이 주로 능선을 따라 많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선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숙소, 이런 시설, 나그네들을 상대로, 등산객들을 상대로 하는 숙소 시설도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또 그 앞에 야영장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영을 해가면서 90일 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약 한 94일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그리고 그 등산 장비를 야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등산 장비 부피가 굉장히 큰 그 배낭을 메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는데요. 자,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90일이니까 약 석 달 정도 진행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마음을 먹어야 되죠. 자, 그 와일드 영화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무슨 프로에서 KBS인가 영상 앨범 산인가 그 프로였는지 아니면 다른 프로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프로에 소개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과거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약칭해서 PCT, 그게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걸 TV를 통해서 본 적도 있는데요. 어제 이제 영화로 봤고 과거에는 책으로도 봤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산행을 하면서 그것도 석 달 정도 장기간 산행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뿐만 아니라 사색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성찰해보고 앞으로의 그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그러한 여정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등산도 좋아하고 마라톤도 좋아하고 자전거 타기도 좋아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전국의 명산, 100대 명산, 블랙 야크의 전국 명산 인증샷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성인들이 가장 야외 스포츠 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등산입니다. 랭킹 1위가 등산입니다. 자, 이제 송파구청 앞 사거리 도달 100m쯤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활동 1위가 바로 등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 전국의 명산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산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이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부터 2023년에 23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국립공원까지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이 23개인데요. 그런 식으로 국립공원을 이렇게 산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국의 100대 명산을 산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그러한 산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이라고 있습니다. 자, 백두대간은 태백산맥에 그 백두대간을 또 구간 단위로 종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양대 화백이 경남 진주 출신의 이현세 화백님과 전남 여수 출신의 허영만 화백님이 계시는데요. 자, 허영만 화백님은 굉장히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셔가지고 요트 타기를 하시면서 한반도에 남한의 해안선을 요트로 일주하시는 것도 하셨었고요. 그분이 이제 허영만 화백님, 그러니까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동해, 남해, 서해 이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한 지역의 해안선 수천 킬로를 요트를 타고 일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허영만 화백님께서 그분이 집필하신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을 종주하시기도 했습니다. 허영만 화백님께서. 그래서 우리 등산 마니아들은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것을 로망으로 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바로 PCT, The Pacific Crest Trail, PCT, 이게 로망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제 봤던 그 와일드란 영화에 소개된 PCT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산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분은 주인공이 여성이었는데요. 여성이다 보니까 더더욱 위험하기도 하죠. 단독 산행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어제 영화 내용, 와일드라는 영화 내용에도 그 여성 주인공이 위기 상황, 뭐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운 좋게 성폭력을 당하진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혼자 그렇게 산행하는 게 좀 위험한 그런 위기 상황도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산행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PCT 트레일 관련해서 또 세계 기독교의 3대 순례지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순례길, 로마 순례길, 이게 기독교의 3대 순례길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순례길, 이탈리아 로마의 순례길, 이게 기독교의 3대 순례지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길이가 약 한 80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거리에 약 20배 정도 되는데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보통 한 3, 4주 일정으로 그 순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분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뭐 부부가 은퇴 후에 부부가 그곳에서 한 3, 4주 정도 순례를 하시기도 하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대체적으로 평탄합니다. 평탄해 가지고 무리 없이 순례를 할 수가 있는 코스, 그게 800km 정도 되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자, 산티아고는 참고로 성 야고보를 기리는 그러한 순례길이죠. 성 야고보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라는 게 성 야고보라는 의미의 스페인어죠. 여하튼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대체적으로 평탄해서 은퇴한 부부들이 천천히 산행하는 그러한 코스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한 3, 4주 정도 할 수 있는 800km 정도 거리인데요. 그에 반해서 PCT 트레일은 그 거리에 얼마 정도 거리입니까? 8, 5, 40 5배 이상의 거리죠. 2650마일 4240km니까요. 자, 그래서 PCT를 그 와일드라는 영화에서는 여주인공이 혼자 단독 산행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도 몇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단독 산행보다는 둘이 또는 셋이 하는 것도 방법이고 부부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워낙 90일 동안 석 달 정도 100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큰맘 먹고 도전해야 되는 게 바로 The Pacific Crest Trail, 즉 PCT인 것 같고요. 자, 그 관련해서 산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점에서 제가 또 다른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 다니던 시절부터 인문학 서적을 1000권 이상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읽었던 책이 지금부터 10년쯤 전에 읽었던 책이 128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실화에 기반한 책입니다.
제목이 128시간인데요. 128시간은 대략 5일 남짓이죠. 5일 남짓. 그것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책으로도 있고.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와일드라는 그 영화가 책으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듯이 그 128시간이라는 그 책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28시간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제 석촌호수 동호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도 여기서도 보입니다. 자, 노천 카페가 보이고요. 자, 노천 카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천 카페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 노천 카페고요. 그 다음에 동호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그 다음에 자, 동호의 북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동호의 북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동호의 북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동호의 북쪽 조깅로인데요. 자,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게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8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약 10여 년 전에 읽었었는데요. 자, 그것이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128시간 내용의 줄거리는 뭐냐면, 어떤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스포츠 용품 전문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말이면 미국의 중부에 있는 콜로라도주의 협곡을 단독으로 혼자서 산행을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콜로라도주의 협곡에 협곡 중에 가장 유명한 데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애리조나나 콜로라도주나 이런 데는 협곡들이 꽤 많죠. 그래서 그 청년이 평소에는 스포츠 용품점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혼자서 단독으로 콜로라도주에 있는 수많은 협곡들을 순차적으로 쭉 산행을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콜로라도주 협곡을 단독으로 혼자서 산행을 하다가 협곡으로 내려가는 길에 좁은 협곡에서 그랜드 캐년처럼 굉장히 넓은 협곡도 있지만 굉장히 비좁은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매우 좁은 협곡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콜로라도주의 그 좁은 협곡을 내려가다가 쐐기 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쐐기 돌이 뾰족한 원뿔형에 가까운 그 쐐기 돌이 굴러떨어져 가지고 그 좁은 협곡에서 그 청년의 팔꿈치에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협곡의 그 양쪽 협곡의 폭이 약 한 30-40cm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비좁은 협곡을 내려가다가 쐐기 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청년의 팔꿈치에 쐐기 돌이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팔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전화기도 불통 지역이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식량이라고는 뭐 생수하고 간단한 간식이 전부였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수나 간식을 먹으면서 버텼었는데요. 시간이 날짜가 경과함에 따라서 그런 식량들, 식수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소변을 마십니다. 소변을 마시면서 버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존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먹는 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소변도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일째가 지나서 영화 제목 또 책 제목이 128시간인데요. 자, 5일째가 지나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서 그냥 지쳐가지고 실신해버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분은 어느 정도의 대단한 의지력을, 강철 같은 의지력을 보이는지 바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5일째가 지나니까 자신의 이제 뭐 오줌도 안 나오고 식량은 그 전에 이미 떨어졌고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등산용 칼로 자신의 팔꿈치를 잘라버립니다. 그 피부 조직을 자르고 혈관을 자르고 뼈를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원래 팔꿈치가 그 좁은 협곡 사이에 쐐기돌이 굴러내려 떨어지는 바람에 쐐기돌에 의해서 팔꿈치가 협곡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옴짝달싹 못하게 끼어버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만 5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결국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팔꿈치를 자신의 등산용 칼로 잘라버립니다. 처절합니다. 그만큼 그 생존 의지가 강한 거죠.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 팔꿈치 부분에서 팔을 자르고 거기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거기에서 버텨낸 시간이 128시간, 5일 남짓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128시간, 영화도 제목이 128시간이고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영화이고 또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산행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PCT, The Pacific Crest Trail, 그것을 90일 동안 혼자서 할 때도 항상 만반의 대비 태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대비 태세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23개 국립공원 중에 2개 국립공원을 빼고 나머지 21개 국립공원을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립공원 23개 국립공원 중에 아름다운 곳을 100군데를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23개 국립공원 백경이라고 합니다. 백경.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바로 설악산의 공룡능선입니다. 그래서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이른바 국립공원 백경 중에 제1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도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 마니아들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공룡능선을 다녀오는 것을 로망, 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아까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렸는데요. 현재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분이 보입니다. 반대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월드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호의 서쪽변에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탄생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저게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이 석촌호수 가장자리에는 지금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가장자리 좀 불빛이 어두운데요. 자, 보시면 석촌호수 가장자리에는 약간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자, 약간 보이실 겁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자리 부분에는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얼음이 얼지 않았는데 가장자리 부분은 얼음이 얼어 있고요. 자,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밝은 데서 저를 보여드리면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2개 국립공원만 안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등산 마니아들,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활동, 취미 활동 1위 종목이 등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등산 유튜브들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등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국립공원 100경 중에서 제1경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설악산의 공룡 능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15개월 전인 2022년 10월 17일에 무박 2일의 일정으로 야간에 단독으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자, 15개월 전이니까 2022년 10월 17일입니다. 오늘이 현재 시각이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반 정도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15개월 전인 2022년 10월 17일에 설악산 공룡 능선을 야간에 무박 2일 일정으로 단독으로 저 혼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17시간 동안 종주를 했었습니다. 자, 대략 코스는 설악산 외설악에 해당되는 강원도 속초 쪽에서 설악산 소공원에 접근을 했고요. 그게 2022년 10월 17일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에 이제 입장한 게, 등산을 시작한 게 2022년 10월 17일 새벽 2시 정도 됐었고요. 다른데 국립공원은 새벽 3시부터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 가을 시즌에는. 그런데 설악산은 워낙 단풍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1시간 당겨서 새벽 2시 정도에 개방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개월 전인 2022년 10월 17일 새벽 2시경에 설악산 소공원에서 입장을 했고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혼자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가니까 비선대가 있고요. 비선대까지는 대체로 평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금강굴이 있습니다. 저는 금강굴 쪽을 경유해서 마등령 삼거리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금강굴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여하튼 금강굴로 잘못 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마등령 삼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오르막길만 약 3-4km 정도가 오르막길, 급경사 오르막길이 계속되는 코스가 마등령 삼거리까지 가는 길인데요.
거기 올라갈 때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한 게 새벽 6시 정도입니다. 마등령 삼거리가 해발 1200고지입니다. 1200고지. 왜 마등령 삼거리냐면, 자, 그게 외설악인 강원도 속초 설악산 소공원 쪽과 내설악인 강원도 인제 백담사 쪽과 남설악인 강원도 양양의 그 오색약수 쪽으로 가는 길의 갈림길입니다. 외설악인 속초 쪽과 내설악인 인제 백담사 쪽과 남설악인 양양의 오색약수, 이 세 방향으로 가는 길에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곳을 마등령 삼거리라고 하고요. 그게 공룡능선의 북쪽 끝입니다. 공룡능선의 북쪽 끝인 마등령 삼거리에 새벽 6시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약 5km에 걸쳐서 뻗어 있는 게 공룡능선입니다. 그래서 공룡능선의 남단은 희운각 대피소입니다. 공룡능선의 남단은 희운각 대피소, 북단이 마등령 삼거리입니다. 그래서 공룡능선의 길이가 약 5km 되는데요. 보통 거기를 통과하는데 4-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로 험난합니다. 암릉 구간이고 사족 보행, 두 손과 두 다리를 사용해 가지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는 그런 구간들이 절반 정도는 됩니다. 공룡능선 길이 약 5km 정도 중에 절반 정도는 사족 보행이라고 칭하는데요. 두 손과 두 팔과 두 다리로 사지를 이용해서 기어가다시피 하는 그런 구간들이 절반 정도는 되고, 철계단, 그 다음에 쇠줄 뭐 이런 걸 잡고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적으로 업다운이 반복되는 그런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km 정도 구간을 통과하는데 4-5시간이 걸리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한 5군데 지점에서 촬영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해서 그 공룡능선 통과하는데 5시간 반 정도 소요됐고요. 그 공룡능선의 중심에 바로 1275봉이 있습니다. 1275봉. 왜 봉우리 명칭이 1275봉이냐면 해발 고도가 1275m이기 때문에 1275봉이라 하고, 공룡능선이 이제 계속 남쪽으로 가다 보면 남단의 희운각 대피소에 도달하기 1km 전에 신선대가 있습니다. 신선대. 그 신선대가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그곳에서 북쪽 방향의 공룡능선의 그 암릉 구간을 촬영한 게 정말 멋집니다. 대부분의 공룡능선 산행객들이 그곳 신선대에서 공룡능선의 암릉 구간을 배경으로 멋진 인증샷을 촬영합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 유튜브도 찍었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 다음에 1km 정도 더 남쪽으로 가니까 이제 공룡능선의 남쪽 끝인 희운각 대피소고요. 그곳에서 계속 설악산의 정상인 대청봉을 향해서 또 급경사길이 계속 한 2-3km 계속됩니다. 그래서 공룡능선에서 이미 체력이 바닥났고, 또 공룡능선 도착하기 전에 비선대에서 마등령 삼거리까지 서너 시간 동안 엄청나게 급경사 오르막길에서 체력 소모가 있었고, 공룡능선 통과할 때도 4-5시간 남짓 체력 소모가 있는 상황에서 공룡능선의 남쪽 끝인 희운각 대피소에서 이제 설악산 대청봉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그 오르막길이 또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2-3시간 정도 사투를 해서 소청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중청 대피소에 도착했는데요. 중청 대피소가 설악산 정상에서 설악산 정상 해발 1708m 대청봉에서 약 600m 거리에 있는 게 중청 대피소인데요. 중청 대피소에 도착한 시간이 2022년 10월 17일 오후 1시 반 정도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벽 2시 정도에 설악산 속초 방향 외설악 쪽의 소공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거의 12시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가까이 됐을 때 중청 대피소에 도착해서 배낭에 가지고 갔던 뭐 이러한 음식들로 식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600m 이제 더 올라가니까 2시 반 정도에 설악산 정상 대청봉 해발 1708m 고지,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한라산 백록담, 두 번째가 지리산 천왕봉, 세 번째가 설악산 대청봉, 네 번째가 덕유산 향적봉 순인데요. 자,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설악산 대청봉 해발 1708m 고지에 2022년 10월 17일 오후 2시 반경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유튜브를 30분 정도 찍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시에 하산을 시작했는데요. 하산할 때는 오색약수 남설악의 강원도 양양의 남설악 방향이죠. 오색약수 쪽까지 하산하는데요. 대청봉 정상에서 오색약수까지 거리가 약 5km 되는데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하산 소요가 되는데 저는 빠른 속도로 2시간 반 만에 하산했던 이유가 오색약수에서 동서울 터미널 귀경하는 버스표를 애매를 해뒀었습니다. 7시 15분경 막차를 애매해뒀었는데요. 그래서 대청봉에서 3시에 출발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 버스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빠른 속도로 하산을 하다 보니까 2시간 반 만에 오후 5시 반에 하산을 했는데요. 7시 15분 차는 여유가 아직 멀었고 그보다 1시간 앞선 6시 15분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7시 15분 차 애매했던 걸 취소하고 1시간 빠른 6시 15분 차로 다시 애매를 해가지고 서울로 동서울 터미널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돼 가지고 돌아왔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15개월 전인 2022년 10월 17일에 제가 무박 2일 일정으로 17시간 동안 설악산 공룡능선과 대청봉, 설악산을 종주했었던 야간 무박 2일 단독 17시간 종주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룡능선 통과할 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위험한 구간이었는데요. 여기를 통과를 할까 되돌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계속 앞으로 가기에도 어려운 굉장히 협곡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약 15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야, 여기 위험한데 뒤로 돌아가기도 위험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위험하고 굉장히 그 코스가 비좁은 협곡 비슷한데요. 그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분 고민하면서 119 헬기를 부를까 말까, 119 휴대폰으로 신고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부를까 말까 고민했을 정도로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부르진 않았었고 가까스로 거기를 조심스럽게 통과해가지고